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화학을 책임지는 강사 김은희입니다. 기존의 화학2가 반으로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하나는 물질과 에너지, 하나는 화학 반응의 세계 이렇게 나누어졌고, 심지어 여러분들은 이걸 상대평가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샘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정말 자주 면접으로 물어보는 주제를 하나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의 의미인데요, 이산기체 방정식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번 놀아볼 거예요. 자, 이렇게 정육면체가 있다라고 합시다.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는 각각 L이라고 할게요. L, L, L. 여기 안에는 기체가 딱 한 개만 들어있다라고 합시다. 그 기체는 당연히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이겠지만 우리가 상상력으로 좀 통제를 할게요. 이 기체를 질량은 M이라고 하고 오직 X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기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산기체이기 때문에 얘들은 완전 탄성 충돌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퉁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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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퉁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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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고 있다라는 말은 얘들이 주기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속도 Vx를 한번 표현을 해보죠. 보통은 온도를 대문자 T라고 하기도 하지만 주기를 대문자 T라고 하기도 합니다. 주기라고 하는 건 원래 위치까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얘들이 이쪽 벽에서 출발해서 원래 위치까지 돌아오려면 2L을 움직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 t 동안은 2L을 움직였다, 이렇게 주기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질량 M인 기체 입자 하나가 요 벽에 부딪히는 힘을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F는 ma죠? 자, 가속도는 시간 변화에 대한 속도의 변화를 말하는데, 이때의 시간 변화는 주기라고 잡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속도의 변화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얘를 2차원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벽이 이렇게 있으면 이 친구가, 질량이 M인 친구가 오른쪽으로 들어갈 때의 속도는 Vx가 될 건데, 튕겨서 나올 때의 속도는 마이너스 Vx가 됩니다. 반대니까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속도의 변화는 나중 빼기 처음이기 때문에 나중은 마이너스 Vx가 되고 처음은 Vx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T분의 마이너스 2mVx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뭘 할 거냐면 이 주기를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너무 짧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을 거니까 이 주기를 없애겠습니다. 자, 그래서 T분의 1은 2L분의 Vx다 라고 하는 식을 어디에 집어넣을 거냐면 여기에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좀 내려가서. 그러면 마이너스 2mVx 곱하기 T분의 1 자체가 2L분의 Vx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라지는 게 하나, 둘 사라집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건 마이너스 L분의 MVx가 되겠죠. 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사실 마이너스의 의미는 방향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건 힘의 크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그냥 빼버리겠습니다. L분의 X의 제곱이죠. 여기에서 이제 변화를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체는 X축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3차원으로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거 하면서도 이거 화학이에요? 화학입니다. 화학입니다. 물리쌤이 설명을 하시는 것보다 화학쌤이 설명을 하는 게 비전공자로서, 여러분도 비전공자로서 더 와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운동량이라는 개념이 막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쯤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거 과감하게 빼고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원점을 여기 뒤에 있는 이 친구, 그쵸? 여기 뒤에 있는 이 친구를 원점이라고 좀 해볼게요. 원점이라고 하고, 지금부터 X축으로만 움직이는 걸 상상을 할 건데, 지금 이 기체는 이제부터는 3차원으로 움직입니다. 이 친구는 1차원으로 X축으로만 왔다 갔다 했다면 이 친구는 3차원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3차원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중에서 X축으로만 움직이는 속도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시각에서는 X축으로 빨리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시각에서는 X축으로는 좀 천천히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자, 중요한 거예요. X 방향으로 움직이는 평균 속도를 지금부터는 여기 위에 짝대기를 끌 겁니다. 이걸 Vx 바라고 표현을 해요. 시간이 충분히 흐르고 난 뒤에 X축으로 움직이는 평균적인 속도와 그리고 Y축으로 움직이는 평균적인 속도와 그리고 Z축으로 움직이는 평균적인 속도는 같을 거라는 거죠.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세 개의 벡터를 합치면 이 대각선 속도가 나옵니다. 이걸 이 세 개의 빨간색 벡터를 합친 속도라고 표현을 할게요.
우리의 목적은 이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파란색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전부 다 직각 삼각형이죠? 그러면 피타고라스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친구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2번 하시면 됩니다. vx의 제곱과 vy의 제곱과 vz의 제곱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체는 평균 개념이 도입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죠. 자, 그런데는 아니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vx 바와 vy 바와 vz의 바는 똑같다고 했잖아요.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위에 대입을 해버리면은 vx 바 제곱의 3개가 됩니다. 그럼 따라서 vx 바 제곱은 3분의 1 곱하기 일반적인 속도의 제곱이 되겠죠. 이제 이 친구를 어디에 대입을 할 거냐면 이 친구를 여기에 대입을 할 겁니다. 여기에. 그러면 힘이 어떻게 나오냐? 한번 해볼게요. L분의 M 살아있고요. Vx의 제곱 대신에 이제 평균 개념을 도입한 3분의 1 곱하기 V 바 제곱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힘도 이제 그냥 단순히 한 번의 힘이 아니라 평균 힘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제는 뭘 구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체 하나가 3차원으로 무작위로 움직일 때 벽에 박는 평균적인 힘을 지금 구해냈습니다. 근데 압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평균적인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걸 압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평균적인 힘을 한번 보겠습니다. 3L분의 mv 바 제곱이 힘이고요. 면적은요, 이 하나의 길이를 L이라고 했으니까 면적은 L 제곱이 되겠습니다. 근데 L 세제곱은 뭐죠? L 곱하기 L은 부피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3부피 mv 바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에서 부피를 저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PV는 여기 나와요. PV는.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mv 바 제곱입니다. 이걸 조금씩을 예쁘게 만지면 의미 있는 값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걸 과학에서 많이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식에 조금 숫자를 예쁘게 만지면 의미 있는 값을 도출할 수 있을 때 그런 짓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2분의 1을 곱하고 다시 2를 곱하겠습니다. 이건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2분의 1 mv 제곱, 즉 운동 에너지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3분의 2 곱하기 이만큼이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 평균값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보고 다시 PV는 해볼게요. 3분의 2 곱하기 평균값의 제곱. 자,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입자 몇 개를 가지고 한 거냐면 입자가 단 하나 있을 때, 그죠? 입자가 딱 한 개 있을 때를 가지고 우리가 막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입자가 단 하나 있을 때. 근데 에너지라고 하는 건 크기 성질이에요. 에너지라고 하는 건 한 개 있을 때와 2개 있을 때는 2개짜리가 에너지가 2배가 됩니다. 자, 근데 등식 오른쪽이 에너지라면 당연히 등식 왼쪽도 에너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 이 PV 값은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 크기 성질이기 때문에 얘를 100배를 해주면 왼쪽 얘도 100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임의의 n 숫자 곱하기 아보가드로수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어떻게 바뀌냐면 3분의 2 곱하기 n 아보가드로수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이거는 지금 이론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해낸 거고 실험적으로는 PV, 임의의 n몰일 때의 PV는 nRT라고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냈지요. 이렇게 돼버리면 n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그럼 따라서 여기 정리할게요. 결론이에요. 따라서 기체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짠!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3 곱하기 기체 산수 나누기 아보가드로수의 절대 온도가 되죠. 어차피 상수예요. 얼마죠? 8.314 줄 퍼 몰 켈빈입니다. 어차피 상수예요. 아보가드로수 6.021 곱하기 10의 23제곱입니다. 어차피 상수 나누기 상수니까 이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KB라고 표현을 하고 이 KB를 뭐라 부르냐면 볼츠만 상수라고 합니다. 됐죠? 결론. 온도의 의미죠, 제목이. 결론. 기체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정비례합니다. 이게 기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질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무조건 정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온도의 의미다. 온도는 에너지를 얘기한다. 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 친구 있을까요? 축하합니다. 굉장한 친구예요. 중간에 나 같으면 끊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서울대에서 나오는 자주 나오는 면접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